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슬람 운마를 일반적으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시둔 칼리프라고 하는데요. 정통 칼리프 시대는 632년부터 661년까지 약 3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칼리프도 4명에 불과해서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5대 10국 시대가 짧으면서도 역동성을 보였던 것처럼 이슬람의 정통 칼리프 시대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권력 암투가 펼쳐진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직 유튜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통 칼리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이니까요. 까먹으시기 전에 좋아요부터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6세기 이슬람이 창시되는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 유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동북쪽 아시아에는 사산 제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쪽 페르시아는 이미 수백 년 동안이나 아르메니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처절한 전쟁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제국 내에 살고 있던 신민들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탈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당시 양대 제국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은 양대 제국의 중간에 끼어서 통일 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부족으로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당시 이슬람 운마는 무함마드에 의해서 급조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후계자 계승에 대한 어떤 원칙도 없었고, 계승 원칙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부족 사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킬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제국의 신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끊임없는 수탈에 지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는 비잔티움 사산조와는 다르게 통일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부족 사회로 살아왔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만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무함마드가 632년 죽었고, 이슬람 운마는 그를 이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종교 지도자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즉 칼리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무함마드의 핏줄을 따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부족장의 능력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를 칼리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가까운 동료이자 장인이었던 아부바크르가 슈라를 통해 초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부바크르의 통치 기간은 3년으로 짧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 경제 등 여러 이유로 아부바크르의 즉위에 불만을 가진 부족들이 운마를 탈퇴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했는데 아부바크르가 이를 모두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벌어진 전쟁을 리따 전쟁이라 부르며 아부바크르는 지혜롭게 이들의 반란을 제압하며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는 생전에 우마르를 다음 칼리프로 지목했기 때문에 우마르가 제2대 칼리프에 즉위하였습니다. 아디가 출신의 우마르는 무용이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원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약탈을 통해 생계를 보충해야 했는데, 새롭게 성립한 이슬람은 운마의 부족들끼리 서로 약탈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탈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637년 우마르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이슬람 전사들을 이끌고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 왕조의 수도 크테시폰을 격파하였고, 사산 제국의 수탈에 힘겨워하던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사산 제국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잔티움과의 전쟁에서도 636년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펼쳐진 야르무크 전투에서 승리하고 638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641년까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전역을 정복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약탈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탈퇴했던 부족들마저 모두 전리품에 대한 기대 속에 운마로 속속 복귀하면서 이슬람
이슬람 공동체는 더욱 공고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전쟁은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모든 것이 코란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는 더욱 강력해질 것처럼 보였지만 우마르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었던 페르시아인 전쟁 포로에 의해 메디나에서 살해당하며 치세를 마치게 됩니다. 우마르 사후에 제3대 우스만이 슈라에 의해서 새로운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역시 즉위기간 동안 비잔티움으로부터 사이프러스를 빼앗고 지중해에서 비잔티움군을 몰아냈습니다. 아울러 동부전선에서는 아무다리아와 헤르트까지 진출하면서 이슬람의 영역을 극적으로 넓혔습니다. 하지만 우스만은 고위직 군인들이 새로운 점령지에서 개인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막는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펼치면서 반대로 자신의 출신가인 우마야가 사람들에게는 높은 관직을 계속 수여하며 중앙 집권을 추진하다가 많은 마찰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는 향후 우마야 왕조의 초대 칼리프가 되는 우마야가 출신의 무아위야를 시리아 총독에 임명했는데 시리아 총독은 유럽을 공격하는 최전선으로 막강한 군사력이 집중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불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만은 폭발해서 656년 새롭게 건설된 병영도시 푸스타트 출신의 아랍 병사들이 메디나로 돌아와서 우스만을 암살한 후 알리를 새로운 칼리프로 옹립하였습니다. 제4대 칼리프인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남편입니다. 제일 먼저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이슬람에 귀의한 인물이며 무함마드의 최대 협력자이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영도시 쿠파 출신으로 우마야 가문의 등장에 분노했던 메카와 메디나 안사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알리는 즉위 후 수도를 메디나에서 자신의 근거지인 쿠파로 옮겼는데 그러자 암살된 전 칼리프 우스만의 친척이자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 1세가 반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운마는 최초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제1차 피트나라고 합니다. 민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알리의 통치지역이고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무아위야의 통치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전투를 보면 무함마드의 아내인 아이샤와 친척 타라, 무함마드의 동료 주바이르 등이 알리가 우스만을 살해한 범인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56년 쿠파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낙타 전투라고 합니다. 낙타 전투는 알리의 군대가 반란자들을 손쉽게 제압하면서 종결되었고 반란을 제압한 사람들은 높은 관직을 받으며 중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스만이 사망하면서 새롭게 우마야가의 지도자가 된 무아위야도 우스만의 죽음에 대해 복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양측은 657년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시핀에서 만나 중재 협상을 하였지만 결렬되었고 이듬해 곧장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핀은 시리아의 위치에서 알리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아위야는 승리할 것을 자신했지만 전투는 알리의 군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무아위야는 결국 강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리 측에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전파와 더 이상의 내전은 피해야 한다는 주화파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알리는 시핀이 자신들의 본거지인 쿠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도와주던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이 화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알리가 주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투가 멈춰지고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파들은 알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전파가 보기에 우스만은 코란의 규범에 따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은 것뿐인데 그 추종 세력과 타협했다는 것은 주전파에게 알리도 더 이상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알리의 진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독립적인 운마를 세웠는데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 이탈자들을 하와리즈파라고 합니다. 하와리즈파는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는 가장 힘있는 인물이 아니라 가장 독실한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는 나라완 전투에서 하와리즈파와 대결하여 승리하였지만 결국 나라완 전투의 복수를 원했던 하와리즈파에 의해서 661년 암살당하였습니다. 알리가 암살당한 후 제5대 칼리프로 알리의 아들 하산이 선출되었지만 그는 내전을 끝내기 위해 칼리프 위를 무아위야에게 넘겨주고 메디나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669년 사망하게 되지요.
이로써 무아위야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끝까지 무아위야에 대한 양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시아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자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을 중심으로 알리가 털을 닦은 쿠파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아위야는 기존의 선출제 전통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최초로 칼리프위를 세습하는 우마야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